피가 철철 오르고 있는데 119가 안 온 거예요. 3단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때는 5분 만에 왔었어요. 주민들의 기본권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주소를 얘기하면 의정부기 때문에 못 간다. 배달시킬 때는 얘기를 구차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난감했죠. 굉장히 이거 뭐 불편하죠. 뭐.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동부가선도로를 타려도 타기가 힘들어요. 조선 중기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는 출신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고 괴로워했던 홍길동이 집을 떠나며 한 말인데요. 그런데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사촌을 이웃사촌이라 부르지 못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층 취재 쌍심지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행정구역. 행정기관에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으로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나누어진 행정 단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거론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네, 많습니다. 그 민선 이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건 이상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구역의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동아면세점 빌딩으로 잘 알고 있는 광화문 빌딩. 이곳은 한 건물이지만 층수에 따라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입니다. 빌딩 부지가 종로와 중구를 가로지르는 경계선에 걸쳐 있어 다른 주소를 쓰게 된 것입니다. 벌써 18년째 조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이곳은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이지만 생활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원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상태를 가지고 합니다. 토지가 이제 비록 행정구역은 다르긴 하지만은 행정구역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개발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가능한 땅들을 적당히 좀 모아서 하는데 모아서 하면 규모가 커지고 수익성도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행정구역 뭐 2군데 또는 3군데에 걸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 공군 사관학교 이전터에 건립된 보람의 타운 역시 아파트 단지 경계가 2개구에 걸쳐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 동과 성북구 하월곡 등에 걸친 아파트 역시 4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동대문구에 있는데요. 해당 동이 속한 위치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구매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행정구역 경계에 대한 조정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지자체 간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할 때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정착하는 기반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재원 같은 것도 줄어들게 되고 또 심하게 되면은 지자체 공무원 인원수까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의 토지가 다른 지자체로 편입되는 것 또는 인구가 다른 구로 편입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 해도 조속한 해결이라는 말이 부적절할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지붕 2가족이 된 채 살아가는 주민들. 불편함은 대체 누구의 몫일까요? 서울시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는 54.9%의 중구이고 성동구는 32.5%를 기록했습니다. 재정 자립도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지 향상일 텐데요.
자립도 1위의 중구와 8위의 성동구. 한눈에 보기에도 공로수당과 출산 장려금 등 복지 서비스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면 된다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의 중구와 성동구 두 주소를 갖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 지급되는 기초연금. 그런데 지난 2월부터 한 지자체에선 기초연금에 공로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지만 이곳 아파트에선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신 분들이 중구에서는 그렇게 10만 원씩 매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느냐고 소외감을 갖는다 그 말이지. 성동구 하왕심이동과 중구 신당동 사이에 걸쳐 있는 한진 그랑빌 아파트. 아파트 한 개동과 상가 한 개가 성동구 소속입니다. 지금 19년 차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오래 거주를 하다 보니까 성동구, 중구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걸 알게 됐죠. 199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래 중구와 성동구는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를 각각 자신의 지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주장을 펼쳤고 10년 만인 2009년에는 경계조정 실무협의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18년 정도 살았어요. 한 15년은 저기 102동에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한 3년, 2년, 3년 정도 전부터는 101동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어요. 일단 제가 2동에 있을 때 이제 큰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받았던 중구에서 나왔던 그 행정 서비스랑 그다음에 둘째 아이는 1동으로 성동구로 이사를 와서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때 받았던 그 행정 서비스랑 달랐어요. 중구에 있을 때는 방문 간호사 서비스를 받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아이 건강 체크, 그다음에 엄마 건강 체크 해주면서 아이 내복도 한 번씩 꼭 선물을 해주시고 가셨는데 근데 이제 성동구에 왔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중구의 이러한 주민 체감형 복지 서비스는 주민 삶의 질을 올렸음에도 이곳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정으로 인식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주민들의 복지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치인들, 지방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자기의 지지 기반인데 다른 행정구역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걸림돌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의 경우는요,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들이 결정합니다. 주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행정구역 바뀝니다. 결국 성동구에선 향후 유사민원의 발생을 우려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한 지붕 두 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주민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저 이사를 하겠다는 선택뿐인 듯 보입니다. 다 하나죠. 관리사무소도 하나고 경로당도 하나고 다 그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었는데 행정구역서 그것만 지금 갈라져 갖고 101동을 갖다가 홀대를 하는 건지 짠 건지는 몰라도 이번에 보상 문제도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각 구청의 행정 처리 방식이 다르다 보니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대처법이 달랐고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것도 달랐던 것입니다. 큰 문제는 같은 단지는 생활권이 같잖아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이들 학군이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다를 수 있죠. 뭐 양도세 같은 거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이제 정책인 의사 결정도 예를 들어 선거를 하는데 같은 단지 내 같은 동네 주민이 다른 사람을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아무리 도시 지역이라고 해도 커뮤니티가 있는데. 아파트는 단일 생활권입니다. 과거 한 마을에서 노인정을 공유하고
함께 잔치를 했다면 지금은 한 아파트에서 이와 같은 생활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속상한 일은 끊이지 않는 상황. 큰아이가 이제 5살이 돼가면서 초등학교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주변에서도 다들 이제 아이 학교 보낸 엄마들 같은 경우엔 뭐 여기 같은 또래 애들 친구가 됐는데 백이동이라고 해서 신당을 가야 되고 백일동이라고 바로 옆 동인데 백일동이라고 해서 무학을 가야 되고 친구끼리 같은 학교를 못 간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불만이더라고요. 단지가 크지도 않은 아파트인데도 주민 간의 사이가 좋은데도 이웃이라 부르기엔 왠지 멀게만 느껴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행정구역.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처음 사귄 유치원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 생활권에 살고 있지만 복지와 편의시설에서 차별받는 이웃들. 그 이웃들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와 서울 노원구의 경계에 있는 아파트. 행정구역이라는 프레임을 빼면 그저 4개의 단지가 있는 평범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1, 2단지는 의정부시, 3, 4단지는 서울시 노원구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수락리버시티 1, 2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지금 서울 지역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불편함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 그 대중교통 노선이라든지 행정 서비스 소외라든지 원거리 통학, 또한 치안 및 소방 서비스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고요. 단일 생활권이지만 다른 행정구역인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끝자락이지만 도봉구와 노원구로 생각한다면 중심 생활부에 위치해 있는 상황. 저희는 이제 경기도 의정부고요. 그다음에 3, 4단지는 노원구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입주했을 때 당시엔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단지를 설립을 하신 건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생활의 불편함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버스를 탄다 해도 또 지하철을 타야 되고 또 가서 지하철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보건소에 가려고 하면 몇 분 걸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가 또 안 들어옵니다. 여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코를 불러야 되고 돈을 더 줘야 됩니다. 행정구역은 다양한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 법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같은 행정구역 안에 생활권이 겹쳐져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일 생활권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부속이 고장나가지고 급히 필요하는데 구로에서 물건이 퀵으로 오면은 자 서울은 한 15,000원이나 뭐 2만 원 선에서 끝나는데 여기는 3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지에 가서 배송을 해오는 격도 있고 편리함을 위해 이용하는 퀵 서비스조차도 불편하게 이용해야 하는 이곳의 진실. 배달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거기 어디세요 해서 주소를 얘기하면 의정부이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또 답변이 돌아오고 배달시킬 때는 구차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가 의정부지만 바로 노원구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서 어차피 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구차하게 얘기를 해야지만 거기서 수긍을 하고. 이곳 주민들에게 배달 어플은 사용이 불편한 도구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5년 전인가 한 2m 높이에 떨어졌는데 애가 충격이 있잖아요. 충격이 있었는데 전화 받고 가보니까 여기 찢어지고 피가 절철 오르고 있는데 119가 안 온 거예요. 30분이 됐는데 의정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여기 바로 앞이거든요. 3단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근데 그때는 5분 만에 왔었어요. 사고 발생 시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시간 골든타임. 골든타임도 행정구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그리고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아이들의 통학 문제입니다. 3, 4단지 아이들은 3분 거리의 초등학교를 다니는 반면 1, 2단지 학생은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4차로 도로를 3번이나 건너는 도봉구에 있는 학교를 등하교합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바로 상계동에 도서관이 있어요. 있는데 일단 책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의정부 주민이기 때문에 대출은 안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만 그냥 보고 오는 거고 옆에 바로 3, 4단지 학생들은 마음 놓고 책을 빌려오는데 거기서 느끼는 또 차별감, 소외감. 행정구역이 아이들에게까지 차별감과 소외감을 주는 상황. 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냥 단지 무늬만 의정부 시민이지 의정부 시민으로서 혜택을 보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정말. 모든 생활권은 다 서울로 가고 물론 뭐 출퇴근 버스 다 서울 버스를 타고 늘 나가니까 저희는 그냥 행정구역상 주민등록등본상 의정부 시민이구나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의정부 시민으로서도 서울 시민으로서도 누릴 수 없는 기본적인 주민들의 생활권. 꼭 방문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바로 갈 수 없는 노선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서류 발급을 위해 의정부 시내까지 가야만 했던 수락시티 1, 2단지 주민들에게 부인 발급기가 생겼지만 여전히 인감 등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위해선 의정부로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정부 시내로 향하는 차편조차 만만치 않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정부에서 버스가 안 들어왔나요? 옛날에 초창기에 한 대가 들어왔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뭐 한 7, 8년 전부터 그게 끊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마을버스도 그 2가지 차량이 들어오는데 그 2대 다가 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차량들이고 생활권들도 전부 다 서울로 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양 사방이 동일로로 지금 이게 완전 고립되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이고 뭐 진인 출입로도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주민의 기본 권리가 사치로까지 느껴지는데요. 요즘에 뭐 서울 그 따릉이 자전거 있잖아요. 옆에 3단지, 4단지, 3단지에도 있는데 또 4단지에도 이걸 새로 또 만들어준대요. 근데 정작 옆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 1단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바로 옆인데. 과거 주민들은 편입을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을 통해 통합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의정부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노원 수락 리버시티는 일단은 일방적으로 이쪽에 편입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노원구 쪽으로. 네.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뭐 그런 규모의 토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같이 맞교환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해요. 취재진도 공감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사지 못한 것일까요? 전체의 배치를 봤을 때 공원이 거의 의정부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공원은 의정부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인 도시생활시설은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부 시의회의 임호석 부의장은 애초 도시계획시설에도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초의 그 노원마을이 개발이 될 당시에 저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의 배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SH가 개발을 주도하다 보니 의정부의 입장보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일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노원마을의 개발만이 주민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공사를 주도한 SH 입장이 궁금합니다.
수락 리버시티 그 장암 상계 그 도시 지구 개발 사업 당시 때 참여하셨던 분과 조금 통화할 수 있을까요? 개발 사업 당시면 상당히 오래전인데 10여 년의 세월 동안 담당 직원은 이미 바뀐 상황.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까?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이 민원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의정부 시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불편을 조금 해소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네네. 거기서도 뭐 나중에 좀 되면 뭐 버스 노선을 추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의정부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혀 이제 시계 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의정부시에서 나서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있어가지고요.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의 상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생활의 기본권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풀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미국 할리우드. 할리우드는 과거 LA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을 상징한다는 도시 명성과는 달리 웨스트 할리우드 주민들은 LA시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요. 생계 또한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등 오랜 노력 끝에 1984년 LA시로부터 독립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의회를 만들고 시장을 뽑고 자신들에게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다 보니 삶의 질은 물론 지역 경제도 좋아졌습니다.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행정구역상에는 소외된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중심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행정경계구역을 칼로 무자르듯 자르고 싶지만 현황을 고려해보면 지역의 귀퉁이라 해도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텍스 쉐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걸쳐진 경우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넘겨진 부분에 대해서 세수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다 지급하는 그런 조항을 통해서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지역도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주민주거 행정경계를 조정한 수원과 용인. 지난 7년 동안 끌어왔던 갈등을 합의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바로 인근 거리 몇백 미터 안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행정구역이 용인하고 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1.2km나 되는 그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서 그 먼 학교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떠나서 같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정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조정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고통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첫 사례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 갈등 역시 컸는데요. 도청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고 한 2km 정도에 떨어진 학교를 다닌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이제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면서 워낙 그 입장차가 컸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학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경계 조정이 안 되면 학군은 무조건 안 된다. 결과를 놓고 과정을 들여다보니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아니었다면 이 같은 결과는 무리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아마 회의를 한 수십 차례 했을 거예요. 실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국장님, 그다음에 부단체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들끼리 같이도 그 회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경계 조정 자체가 그 하려면 한쪽이 불리한 경계 조정은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들이 남긴 선례는 행정적인 기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면서 가장 큰 의미는 그래도 안전한 그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권을 확보했다는 거. 그를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결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주민을 위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다수의 이익 논리 등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방향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학부모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의원들의 손을 꼭 잡으셨을 때 그냥 좀 벅찬 느낌, 그리고 너무 죄송한 느낌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좀 빨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행정구역 경계 조정으로 위험한 등교를 하는 아이를 보며 불안한 마음을 쓸어내리지 않아도 되는 부모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뭐 세력이라든가 세원, 재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이 일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층 취재상 심지는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기도 하는데요. 행정 주체인 지자체는 주민들의 고충을 알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알고 있는데 왜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번 취재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주민의 하루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건 아닌지, 주민의 불편을 모르면서 이해하는 척하는 건 아닌지, 주민의 안전을 덮어놓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는 주민들을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심층 취재상 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